스타카토 34회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파트 2의 주제는 론스타의 먹튀 논쟁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읽고 넘어가면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5조 원대 투자자 국가소송이 이제 시작된 거죠.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간의 국가소송 드디어 ISD를 제소를 했고 드디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의 쟁점이 뭔지 또 전망은 어떤지 오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제통상위원이신 노주희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참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볼 텐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과 보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예. 저희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사들여서 2012년에 되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남겼다. 그런데 막대한 이익이 맨 처음에 가능했던 그 배경부터 한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나? 일단 론스타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인지 예.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중요하죠. 같은데요. 론스타를 이제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공모펀드는 펀드 든다, 뭐 가입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반대로 사모펀드는 소수의 부유층 또는 어떤 국가의 연금, 기관 투자자들을 위주로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여자분들인가요? 사모펀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주희 변호사님이 이제 첫 경험이시라 깜짝 하셨는데 계속 이럽니다. 네. 예, 각오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주 사업 목적이 뭐냐면요. 예.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그런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다가 분위기를 봐서 빨리 비싸게 되팔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사모펀드의 주 목적인데요. 어쨌든 주식시장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네. 투자의 과정인 거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뭐 누구든지 간에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네. 내가 저걸 사서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오를 수 있는 기대만 확신만 있다면 오른 다음에 팔고 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사모펀드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예. 불법이다라는 그런 주장은 없고요. 예. 아직 합법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사들이고 또 각종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예. 각종 불법 또는 불법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사법부에 이제 재판에 이제 회부가 돼 있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불법과 불법 의혹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이를테면. 일단 외환은행을 2003년에 인수를 했는데요. 예. 그때 그 가격이 1조 한 4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 그러게요. 정말로 싼 가격에 팔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다양한 의혹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격을 너무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매우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부 측 금융 관료들 재경부라든지 금융위 관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편법적인 도움을 주었다. 다양한 방법이라 하시면 일단 뭐 BIS 비율이라고요. 이제 자기 자본 비율. 예, 맞습니다. 기준이 그 당시에 8%였어요. 예. 근데 8%인 경우에는 론스타 같이 은행 경영에 관심이 없는 그런 자본에게는 한 나라의 핏줄과 같은 은행을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8%가 넘지 않은 굉장히 부실한 금융기관이면 넘겨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 규정에 해당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BIS 비율을 좀 낮춰주었다. 그런 이제 의혹이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뭐 여론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를 낮아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싸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주가 조작 혐의 때문에 재판에 회부를 했기도 했던 것이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뭐 조금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외환은행의 주가 조작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외환카드에서 이제 주가 조작 문제가 사법부로 갔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라든지 금융관료 뭐 이른바 이제 금융위, 금감원 이런 데였겠죠. 이를테면 네. 어떤 그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해서 네. 론스타라는 사람들과 사전에 공모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추측상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누군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총대를 메고 자,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사람들이 현재까지 있나요? 한 이렇게? 10인
200명 정도가 모여서 외환은행 매각에 이제 관여를 하는 특별 호텔에 모여서 이제 특별 네. 회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네. 그 사람들의 이제 이름은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론스타와의 그 투자자 국가 제소제에서 지금 당사자들로 당사자들로 증인을 증언을 증인이라든지 하고. 뭐 아니면 우리 정부 사령탑을 이끈다든지 그러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비공개가 맞긴 맞는 거고 그 정도- 정부 예. 입장에서도 자, 예. 삑소리를 상당히 전제로, 신경 쓰이는 삑소리를 거군요. 전제로 쭉 이 말씀에 우리 알아서 삑소리 처리하는 걸로. 예, 일단 진짜 하시네. 우리 이렇게 아니, 말씀하신 삑소리 해주시는 거 다음에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삑소리 네. 안 할 건데. 해주세요. 예 아무튼 이제 일단, 빅소리를 하고 예, 예. 김성 뭐 씨가 증인으로 일단 나갔으니까 예, 그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론스타 사람이. TF를 지금 이끌고 있는 네, 그분도 그렇고요. 론스타가 항변하는 것은 외환은행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고 질질 끌면서 지원해주는 바람에 자기네가 제대로 매각할 기회를 놓쳐서 손해 본 것과 네. 그다음에 또 손해 본 것이 유죄 판결 받으면서 세금을 물게 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외환은행을 인수한 가격은 1조 3,800억 정도가 되는데 판 가격이 4조 원 정도 4조 7천. 되고요. 예. 시세 차익은 사실 2조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밖에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엄밀하게 해보면 7조 3천억 원 정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1.7조 투자해서 네. 9년 만에 7점 몇 조를 벌고 네. 근데 더 벌 수 있었는데 5조를 니네 국가가 이걸 물어내라. 강도 같은 놈들이네 진짜. 이제 네? 강도인 건 분명한데 네. 이 강도를 법에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지금 쟁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짚어간다면 외환은행 매각을 해서 빨리 팔고 튀고 해서 차익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는데 정부가 붙잡고 있는 바람에 못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재판 중인데 네. 그걸 어떻게 매각 허가를 내주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 간 소송에서 먹힐 수 있습니까? 일단 ISD로 알려져 있는 이 투자자 국가 중재 회부 절차라고도 하고 투자자 국가 중재 회부권, 뭐 중재 회부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일반인들이 좀 이해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우리가 이제 청취자들은. FTA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용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60년대부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론스타가 아니라 우리도 내가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정부가 회방을 놔서 못 팔게 한다거나 내가 10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데 100만 원 얻어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럼 당연히 정부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기업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 제소를 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국내 법원이고 예. 우리 국내 법원에서 우리 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제일 잘했는가, 정당하게 했는가 그거를 공정하고 적법한지 따지는 거죠. 예. 근데 이 ISD라는 거는 바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사법 정의 시스템을 밖으로 일탈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재판부한테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판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중재 기관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근데 이게 재판도 아니고 중재예요. 중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기자님하고 제가 누가 잘못했는지를 사실 따지는 게 재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재는 물론 따집니다. 따지는데 왜 따지냐면 지금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 정도 안을 내주면 두 명이서 좀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중재를 내가 가운데서 해줄 테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 싸워라. 라는 안을 아주 빠르게 도출하는 데 그러면 목적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하면 5조 1천억 원을 좀 물어내라고 하는 건데 네. 중재에 가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중재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세게 불렀겠죠. 그렇죠. 그럼 가서 이제 중재하는 사람들은 한 2조 5천억 정도 중간에서 합의를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좀 근데 그 중재가 강제권이 있습니까? 예, 강제권이 있습니다. 내놨는데 양쪽 다 한쪽은 듣겠다 하는데 한쪽은 안 듣겠다 그러면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그 ISD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냐면 예. 저희가 지금 FTA에 이 ISD가 들어가 그러니까요. 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예. 그 전에 FTA 전에도 우리가 여러 나라들하고 니네 나라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투자는 보호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투자보장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BIT라고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소송도 한 벨기에 간의 투자보장협정. 이게 지금 박정희 정부 때 체결이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벨기에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보호해주라, 주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 지금 론스타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위반했다. 그 협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고요. 론스타가 벨기에 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명목상. 예. 그리고 그 협정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론스타가 어느 중재기관으로 중재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익시드라는 곳에 가 있는데 유엔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국내 법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론스타가 고를 수 있도록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중재 회부하면 바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정이 지금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벨기에에 있는 거는 순전히 페이퍼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가짜 회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아까 사모펀드가 개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한국이 지금 IMF 위기로 기업들 가치가 왕창 낮아져 있으니까 빨리 가서 팔아치우고 나오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돈을 모았는데 보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것 같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국과 벨기에가 조세 협정을 맺어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벨기에에서도 과세하지 그런 나라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벨기에 왜 하필이면 벨기에였을까 했을 때 그 협정이 있다는 거를 사전에 얘들이 알고 왔겠죠?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이미 다 당연히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래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국제자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본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했던 엑시드라는 데가 엑시드, 사법기관입니까?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데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게 이제 국가 간의 문제니까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되는지. 근데 이제 중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궁금한 거는 이 중재라는 건 그냥 사이좋게 이쯤에서 그냥 퉁치지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액수를 정하게 되나요? 일단 정신은 이제 제가 이제 쇼부라고 밖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쇼부를 보게 하는 게 이제 그 기본 정신이긴 하지만 쇼당 오히려 쇼당이라고 기본 정신은 그런데요. 그래도 이제 그 재판의 외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요 정도는 적시를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가면 이제 문제는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지금 그걸 공개 안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과정에서.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어느 누군가가 요청했겠죠. 비공개가 좋다고. 맞습니다. 지금 이 익시드라는 곳이 익시드라는 곳에 룰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 합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익시드에서 코스타리카하고 미국 회사가 이 소송을 했었는데요. 인터넷 생중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뭐가 열리는지조차 지금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우리 공개하지 맙시다 합의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이 해서 한쪽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의혹이죠, 정말로. 근데 론스타는 당연히 비공개를 요청했을 론스타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정서법도 그렇고 여러 사람 입장에서 그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아니면 않았을까? 한국 정부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면 공개하자고 이렇게 뻗대길 수도 있고. 론스타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그래도 우리 정부에 비해서는 공개에 조금 더 유화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요? 사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소송에. 투자 자금이니까 뭐 돈이니까. 지들은. 보통의 투자 협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워싱턴에 끌고 가지 말고 그 전에 우리 정부에 미리 알려서 한 6개월 정도 협의를 좀 해봐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좀 사이좋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따라서 숙려 기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쿨링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이 보통 6개월인데 론스타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우리 정부에. 그럼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주장이 담겨 있는지도 그 안에 들어있을 거고요. 그걸 중재 의향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변에서 좀 보여달라.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청을 하고 그 소송도 했어요. 근데 공개를 안 했는데 소송 도중에 론스타가 그냥 보여줬어요. 정말 이놈의 나라는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이 ISD가 이거는 뭐 한번 중재를 하면 그 뒤에 이건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재론합시다. 이런 제도는 없는 건가요? 그게 또 이제 중재가 재판하고 다른 점인데요. 단 한 번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심판은 재심하지만 중재는 한 번이면 그러니까 끝이다. 우리는 이제 3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고요. 단심제네. 그거보다 더 이제 재미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게 외국에서 받아오는 판정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판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어떤 재판에서 이겼다 하고 상대방한테 바로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시 그 재판을
에서 받아온 판결문을 근거로 자 나에게 돈을 받을 근거가 있으니까 주세요라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데 그걸 집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ISD라는 것은요. 예. 중재판정부가 이렇게 판정을 한번 하면요. 예. 한국에서는 이 중재판정부 판정은 뭔가 우리나라 전 세계 공서 양속에 맞지 않은데 이런 거 판단 전혀 못 하고요. 무조건. 이게 진짜다 아니다. 이 판정서가 진짜다 가짜다 이것만 판단한 다음에 가짜만 아니면 바로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런 판결을 냈어요. 네. 그럼 국가가 판결을 이렇게 중재를 받았지만 돈 못 줘. 버틸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서요.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소위 배째라라고 예,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예. 건가? 사실 지금 저희가 ISD가 이것만 제기된 게 아니고요. 예. 아시나요? 만수르 회사가 또 뭐 하나 했다면서요? 어제 이제 바로 그러니까. 중재 아니, 근데- 신청서라는 걸 예. 제출했고요. 상도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투자자와 투자를 우리가 유치하고 싶어하는 곳들 이런 곳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이제 예, 맞습니다. 외교 맞을 것 관계나 경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또 협정문에 뭐가 있냐면 그런 경우에 협정 위반이 돼서 예.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회부가 된다든지 사법재판소로 우리 또. 국가가 또 제소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네. 국가는 도대체 우리한테 뭘까 이제? 근데 네? 한 가지 논란이 제기된 문제를 여쭤보면 론스타 자체를 산업자본으로 규정하면은 재판을 풀어가기가 더 쉽다 아니다 더 불리하다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데요. 혹시 예. 일단 그 정부 그 산업자본이었다라고 하면은 면은? 사실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자격이 없었는데 없죠. 인수를 한 거고요. 금산 분리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투자 보장 협정 말씀드렸는데 그 투자가 아무 투자나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합법적인 투자만 그렇죠. 보호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기가 소송에서 정부가 풀어 나가기가 쉬울 텐데 아시다시피 뭐 산업 자본이지만 산업 자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굉장히 궤변을 많이 늘어놓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왜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니들이 인정해 그러니까 줬냐? 자기 예, 빠진 그러니까 거죠, 원죄가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가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정부가 자료들을 갖다 실제로 공개한다면 재판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까? 우리가 뭐 도와줄 아니요, 더 거라 유리할 했다면. 것도 더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국내에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국내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전달을 할 수는 있겠죠. 예. 혹시 예. 예전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런저런 소송이나 아니면 세금을 갖다 때리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분들이 저쪽 편에 가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뭐 저쪽 로펌에 가 계신다든가. 예, 유명한 분이 한 분 가 계시죠. 론스타 승인해줬던 외환은행자. 그분이 이제 금감위에 계셨고요. 예. 그 다음에 금감위는 아닌가? 전 금감위도 계셨고 외환은행에도 있었고 그다음 외환은행을 나중에 인수한 하나은행에도 있으셨어요. 이분이 세종으로 갔거든요. 최근에 세종이 이제 고문으로 갔는데요. 예. 세종이 지금 론스타 대리하고 있습니다. 헐이네. 그러면 헐. 이제 론스타 입장에서는 소송 수행할 때 얼마나 수월하겠어. 얼마나 이제 편하겠습니까? 내막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인맥들도 동원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그 중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그 핵심에 있던 사람이 저기 증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거기에 대한 뭐 신빙성에 대한 신빙성이나 알리바이를 줄 설득도. 수가 있겠어요. 증인 목록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증인 목록도. 저희가 계속해서 증인 목록도 좀 알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증인이 채택돼서 론스타가 얼마나 풍부하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에 있는데요. 예.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은 하는데 협상 전략이다, 외교관계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개뿔, 공개를 하지 않고 진짜. 있습니다. 아 개뿔 자꾸 진짜. 개뿔. ISD가 이제 FTA에서 보장이 됐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분명히 이제 보장이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금 만수르도 마찬가지지만 제4, 제5, 제6의 이런 론스타 이런 소송들이 남발되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 정부가 호구 잡히는 게 아니냐 흔히 하는 말로 이럴 개연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ISD의 도장을 우리 정부가 꽝꽝 찍을 때 예. 우리가 이제 민변이라든지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어요. 예. 나중에 소송 많이 당하게 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나갈 예. 건데 그때 이제 정부가 했던 얘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송은 벌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납니다. 이 무식한 나라들이 개뿔. 이렇게 무식하게 뭐 이렇게 빌딩을 몰수해 버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나 이런 소송이 가능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사례일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예. 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미 FTA 비준을 그러니까. 할 때 이제 우리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ISD를 개정하겠다. 너무 국민적인 우려가 많고 그래서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예전에 6, 70년대에 아무 것도 모르고 도장 꽝꽝 찍어준 투자보장협정에 다 ISD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여다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막 번역도 엉터리고 내용도 엉망인 경우가 많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게 이제 가장 재정비하고 빼고 야, 진짜 완전히 호구 잡혔네요. 뭐 많은 세월을 호구로 지내오긴 했죠. 글로벌 호구. 정말 이거. 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핫 이슈 두 번째 공포스러운 얘기네요, 진짜. 예, 34회 제 2탄이었습니다. 론스타의 먹튀와 관련된 지금 국제적인 소송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나 또는 좀 두려운 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과제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저희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제통상위원을 맡고 계신 민주 변호사 모임의 노주희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